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4주차 오렌지를 사용하는 기초 통계 분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상관관계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상관관계 계산하는 방법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시각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관관계 계산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데이터셋을 하나 가져와서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 correlations.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네, correlation을 계산을 하는데요. 상관관계죠. 서로 간의 연관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같이 증가하는가. 요게 감소하면 이것도 같이 감소하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뭐 상관관계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하는데 A사의 주식을 샀어요. A사의 주식을 샀더니 A사의 주식을 보니까 A사의 주식이 올라갈 때는 B사의 주식도 같이 올라가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얘가 내려가면 얘도 같이 떨어지더라. 그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높다. 그렇죠? 상관관계가 높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얘가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져요. 항상 얘가 올라가면 항상 떨어져요.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네, 음의 상관관계죠. 네, 상관관계가 높은데 상관관계의 크기는 매우 높은데 그 방향은 반대.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가는 관계, 그것도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는 거는 그럼 어떤 걸까요?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얘는 A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A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B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A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얘도 올라가고 내려가더라. 그렇게 되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경우는 0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관관계를 보시면요. 지금 페탈 랭스하고 페탈 위스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꽃잎이든 꽃받침이든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높아지든지 같이 작아지든지.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요거 페탈 랭스하고는 랭스와 위스는 두 개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탈 랭스하고 세팔 랭스도 양의 상관관계. 얘도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같이 얘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커지는 관계. 페탈 위스하고 세팔 랭스는 요것도 높네요. 같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있습니다. 페탈 랭스가 있고 세팔 위스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페탈 랭스가 올라가면 세팔 위스는 작아진다. 0.421. 그렇게 높진 않지만 크기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스가 있는데 요거는 서로 간의 관계가 거의 없다. 크기가 0.109.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매우 작죠.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l combination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정한 걸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것만, 세팔 랭스에 관한 것만, 세팔 위스에 관한 것만 따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correlation, 상관계수, 상관관계를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변수 간에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각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나타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변량 분석. 이렇게 하면 변수가 한 개인 경우, 다변량 분석.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자, 변수 타입에 따라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수치형으로 나타내는 경우, 나타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것인가.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등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형은 수치형인데 불연속형 혹은 범주형인 데이터인 경우 우리가 뭐 바 차트, 바 그래프, 그죠? 파이 차트 알고 계신가요?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파이 차트.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연속형, 수치형의 경우에 우리가 이게 2차원상에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답량인 경우에는. 그래서 뭐 선그래프나 산점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범주형인 경우 히트맵 혹은 모자이크 맵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변수값의 범위를 일정 구간으로 나눠서 x축으로 삼고 y축에는 각 구간에 포함되는 값의 개수를 막대 그래프로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의 데이터 분포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얘는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네.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죠. 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지금 함수가 있죠. 위젯이 있죠.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저하고 나눈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선들이 있는데 선들을 이렇게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안 나오게도 할 수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none으로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건데요. 알레스트 셉토사하고 알레스트 벌지칼라, 벌지니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네. 보시면요. 아이리스에 따라서 있고 세팔랭스 등등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아까하고 지금 그래프가 다르죠. 지금 자동으로 지금 이게 좀 바뀌었는데 지금 세팔랭스에 따라서 보시면 지금 바 위스를 0.2 단위로 좀 쪼개놨어요. 그러면 네. 지금 0.2 단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5.6, 5.86 이런 식으로 빈이 나눠져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지금 몇 개나 들어있는지 데이터들이 이 범위 내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팔 랭스에 따라 가지고 전체 분포가 좀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스텝토사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좀 치우쳤고 벌지컬러는 가운데, 벌지니카는 약간 오른쪽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세팔 위스는 전체적으로 좀 겹쳐져 있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페탈 랭스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셉토사가 왼쪽으로 좀 작게 가 있고, 그 다음에 벌지칼라 가운데, 벌지니카가 오른쪽으로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탈 랭스나 세팔 랭스의 경우에 좀 많이 이제 우리가 공간이 간다. 이걸 바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페탈 위스도 마찬가지네요. 네,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빈을 우리가 뭐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빈을 0.2 단위로 되어 있는데 0.25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뭐 1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스무스하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스무스하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보통 커널 덴시티를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커널 분포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바 그래프로 나오는 히스토그램을 약간 스무스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많이 겹치고 보다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비슷한 데이터인데요. 콜스 그레이드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콜스 그레이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탭을 한번 열어볼게요. 데이터 탭을 열어보시면 지금
네, 뭐 잉글리시, 프렌치 뭐 등등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흔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커널 덴시티 지워버릴게요. 네, 영어 성적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렇게 보다 직관적이죠. 100점에서 90점 사이는 이 정도 있고요. 6명이 있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요만큼, 이렇게 나눠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단위로 되어 있죠. 5를 늘려서 20단위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0점부터 20점까지는 4명, 20점에서 40점까지 3명, 40점에서 60점까지 60점까지 이제 2명, 네. 그 다음에 이렇게 80에서 100점까지, 80보다 큰 경우 이거는 7명 이렇게 분포한다. 다른 이제 과목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다면 각 점수별로, 각 과목별로 우리가 분포를 이제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토리의 경우에는 평균이 얼마고, 중앙값이 얼마고, 네,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으로 나오면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고 네, 이렇게 된다. 라는 부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나온 거를 여러분이 저장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세이브 체인지, 세이브 이미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저장을 하시면 네, 제가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름을 안 넣었네요. 네, HIST 저장을 하면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대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은 것이 이제 상자 도표,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 같은 경우는 변수값의 범위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서 x축을 기준으로 삼고 각 y축에는 각 구간에 포함되는 값의 개수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박스 플롯에는 중앙값과 평균과 4분의 수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4분의 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수는 데이터를 정렬을 쭉 한 다음에 50번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100개, 50번째 하면 좀 말이죠. 어떻게 하네요? 전체 100개 데이터 중에서 50번째. 딱 절반 50%의 위치. 중앙에 있는 거를 이제 값이 이제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25번째, 25% 되는 위치가 이제 앞쪽 25번째 분위값.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번 50에서 다음에 25개 하는 게 이제 가면 75번째. 그렇죠? 75% 데이터의 전체 데이터의 75% 데이터의 위치. 네.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박스 플롯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직접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콜스 그레이드잖아요. 이걸로 해볼게요. 네, 박스 플롯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영어가 보시면 네, 평균은 지금 54.12점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5.2점이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중위값이 있죠. 여기 50대는 여기 중위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간이 되는 값은 50점.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쫙 줄 세워놓고 100명 딱 중간이 되는 학생, 100명 중에 50등이 되는 학생이 딱 50점이었다 이겁니다. 가장 최소가 되는 학생은 여기가 최소값이 나오고요. 10보다 좀 작네요. 최대값은 100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박스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박스에서 끝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4분위수 25%일, 그 다음에 이쪽에는 75%일. 네. 퍼센타일이 이제 그 분위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 선은 평균과 지금 얘가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54 더하기 35.1을 하면 89점 얼마가 나오죠? 그게 여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간 게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플롯이었고요. 이거를 아이리스 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리스 세토사, versicolor, 그 다음에 virginica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세팔 랭스 같은 경우는 얘가 셉토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좀 확연하게 좀 분간이 가고요. 지금 4분의 수잖아요. 얘가 4분의 수까지 근처에 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 최소로 보면은 확실히 겹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벌시컬러도 마찬가지죠. 버지니카도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자 할 때, 한눈에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이제 박스 플롯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린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올린 플롯은 박스 플롯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커널 밀도 함수를 비슷하게 커널 밀도를 이렇게 박스 플롯에 같이 표현을 시켜준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 대신에 플롯 대신에 바이올린 플롯. 바이올린 플롯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세팔 랭스에 대해서 이렇고요. 위스에 대해서 이렇고, 페탈 랭스에 대해서 이렇고, 페탈 위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물론 각각에 대해서 또 따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브 그룹별로 원래 논이었죠. 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아이리스를 눌러가지고 각 그룹별로 보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옵션이 몇 개 있는데요. 호리젠털로 하면 옆으로 나오고 버티컬로 하면 세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order group, order subgroup, 스트립 플롯을 누르시면 안에 들어 각 여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각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분포가 되어 있는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바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흔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 그래프죠. 그래서 바 차트를 한번 먼저 그려보죠. 네, 바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러 데이터셋들이 있는데요. 네, 콜스 그레이드 데이터셋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열어보면 이런 거죠. 바 차트로 그려보겠습니다. 바 플롯.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어노테이션을 지금 스튜던트로 했어요. 그래서 각 학생에 대해서 이제 역사 점수, 혹은 영어 점수, 네, 비리 지금 90점을 넘게 받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바 차트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이번에는 스캐터. 네. 선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선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 플롯은 지우고 스캐터 플롯을 그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스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세토사가 지금 이쪽에 분포하고 있고요. 왼쪽 위에 분포하고 있고, 아이리스 버시컬러하고 버지니카는 우측 하단부에 같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수업이니까요. 딥러닝 혹은 뭐 나중에 다양한 다른 알고리즘들을 써서 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가 나타내는 꽃이 세토사냐, 벌시컬러냐, 버지니카냐 이거를 이제 판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그 특징들을 사용해서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스만 가지고 나누면 세토사하고 벌시컬러, 버지니카, 세토사는 좀 별도로 분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 벌시컬러, 버지니카는 지금 분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좀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페탈 랭스, 세팔 랭스하고 페탈 랭스 이걸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세토사는 거의 확실하게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고 벌시컬러하고 버지니카도 제법 잘 분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볼까요? 페탈 위스, 이것도 괜찮네요. 세팔 랭스하고 페탈 위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누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축에서만 보면은 사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전에 저희가 분포도를 한번 봤었잖아요. 세팔 랭스에 대해서만 분포도를 보고 세팔 위스에 대해서만 또 분포도를 봤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분리를 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잘 분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에요. 각각의 데이터를 여기 특정 점에다 찍는 거죠.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세팔 랭스가 6이고 그다음에 페탈 위스가 1이다. 여기다가 점을 찍어 넣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스캐터 플롯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게 체크박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예쁘게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스케치 플롯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 몇 가지 이제 뭐 가이드라인 등등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이드라인 오늘 가로축, 세로축으로만 했고요. 그다음 리전을 본다. 뭐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갈린다. 우리가 좀 나누어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라인을 끄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스 사이의 코릴레이션인데 지금 클래스별로 지금 나눠서 지금 코릴레이션은 계산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셉토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벌시컬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 옆으로 그 다음에 버지니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보인다라고 0.82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스캐터 플롯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맵도 있어요. 히트맵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시각화 도구인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 엑셀 그 표를 그대로 이제 색깔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표가 세로가 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오는 값에 따라서 2x2 아니면 3x3의 어떤 값이 있다. 3 곱하기 3의 행렬의 값이 있다면 그 3 곱하기 3의 행렬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색깔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엑셀 파일을 만들으셔가지고요.
아이리스 데이터 하우스에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한 엑셀 파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을 만들어 놔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죠. 1, 0, 200 이런 식으로 0, 0, 0, 0, 0, 10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색깔로 바뀌어요. 색으로 바뀌어서 숫자가 큰 거는 좀 진한 다른 색깔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로우, 하이 되어 있는데 색깔 진한 거는 이제 옐로우, 그 다음에 값이 낮은 거는 파란색, 블루 이렇게 색이 지정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히트맵입니다. 네, 모자이크 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자이크 차트는 2개 이상의 이산형 변수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주는 도구인데요. 요거는 여러 범주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데이터 테스트에 타이타닉을 넣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모자이크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이게 뭔가 이상하죠? 네. 이렇게 좀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변수가 많아서 그런데요. 이거 좀 없애볼게요. 자, 지금 얘가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지금 서바이브드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crew,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등석 가로축으로 보시면 지금 1등석, 2등석이에요. 1등석이 지금 이만큼 있고요. 2등석이 이렇게 있고 3등석이 좀 많아요. 크루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중에서 서바이브드 했느냐 안 했느냐 위에 쪽에 이제 아래쪽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제 서바이브드 한 거죠. 이제 한 1등석 손님이 제일 많이 서바이브드 했고요. 그 다음에 2등석 손님이 그 다음으로 서바이브드 했고 3등석 손님도 손님이 생존할 확률이 제일 적었습니다. 지금 크루로 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지금 굉장히 많네요. 이게 조금 의외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하나를 추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age, 어덜트냐 차일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Y축이 지금 어덜트 차일드로 한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터스 안에서 지금 크루 내에서 어덜트가 이만큼 있고요. 어덜트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 차일드가 위쪽에, 차일드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1등석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어덜트가 이만큼, 차일드가 위에 6명. 2등석에서는 차일드가 많아요. 보시면 차일드가 24명 이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비율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의 이산형 변수를 이제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변수죠. 카테고리컬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로축을 따라가지고 나눠서 보여주고 또 세로축을 따라서 나눠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링을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남녀 비율로 이제 컬러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따라서 컬러링을 할 수도 있고, 아까는 이제 서바이브드 따라가지고 컬러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가 빈도를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 차트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셨었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숙제하셨는데, 여기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이제 기초 통계량을 한번 살펴보시고, 성별과 티켓 등급에 따라서 생존 여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시각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실 때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타이타닉을 이제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셋에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과제 요 연습 문제 하실 때는 그거를 이제 그 캐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네, 오늘 과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요거 1번 하나, 그 다음에 2번 과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스웨덴의 비영리 통계부 분석이 제공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겟마인더 데이터셋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국가별로 이제 인구수, GDP, 기대 수명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나라별로 이제 GDP 혹은 뭐 기대 수명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 이제 산점도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네, 겟마인더 데이터셋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겟마인더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캐글로 가는 거예요. 네, 캐글에서 살펴보시면 여기서 겟마인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맨 위에 겟마인더 월드라고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겟마인더 풀이 있고 겟마인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겟마인더 데이터셋은 지금 각 나라들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2007년에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시안지,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GDP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07년은 이렇고, 쭉 내려보시면 얘는 지금 풀이 아니라서 2007년만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보시려면 겟마인더 풀로 가서 보시면 같은 아프가니스탄인데 보시면 1952년하고 2007년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 1952년에 기대 수명이 28세 났습니다. 그래서 좀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2007년인 경우에는 40세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여기 데이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산점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구수에 따른 한쪽 X축을 인구수로 놓고 Y축을 기대 수명으로 놓고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요. GDP 한쪽을 GDP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점도로 해서 그려보면은 나라별로 이제 큰 산점도 상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뭐 좌측 하단에 위치를 하고, 뭐 한국은 뭐 중간에 위치를 하고, 뭐 유럽은 어디 위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조금 늦어졌는데요. 딜레이가 한 10분 정도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타이타닉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것, 그리고 겟마인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드밴스드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려면 겟마인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캐글 말고요,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조금 정제된 데이터가 아니고 좀 원래 원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가져와서 그걸 정리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이제 이래저래 조금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냥 캐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실습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